안녕하십니까. 4354주년 개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의 대중문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 문화계의 큰 화제 중 하나는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강남스타일, 영화 기생충, BTS에 이어 한류 문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류 문화가 특수한 현상을 넘어서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가 나오는데요. 저도 어릴 적 이 놀이를 하면서 골목을 뛰어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놀이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래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남미, 유럽을 거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독립운동가이자 무궁화 보급운동을 하셨던 남궁옥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으로 복역하다가 석방된 후에 1935년쯤에 골목에서 아이들이 일본말로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구호를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한 데서 이 놀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일제강점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돌려서 1919년 3.1운동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난 3.1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된 후에 일본 본토로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조선 총독부에서는 밤이 되어도 등을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노한 조선인들이 습격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왕은 고민 끝에 새로운 조선 총독을 보내게 되는데요. 부산항에 민간인 목장으로 코트를 입고 등장한 3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은 미국 유학파였고 이전 총독들에 비해서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이토 총독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절대 굴하지 않는 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힘으로는 이들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정 발표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조선인의 지위를 일본인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문화 통치를 실시한다. 민심을 달래고 부드러운 통치를 하는 척 하면서 조선인들 통제하고 합법적인 탄압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교육과 지원을 통해 너희들도 노력하면 일본인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다는 정보를 심어줌으로써 친일파를 양산하고 결국 수백만의 조선인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 사이토 총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자신의 문화와 가치, 정체성에 대한 기억을 바꾸지 않는 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장 16년간 약 100만엔, 현재 돈으로 약 200억 원의 비용을 들인 조선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교육기구를 만들어서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이 고문을 맡고 도쿄대 출신 일본 최고의 사학자들이 모여서 총 35권의 조선사를 편찬합니다. 조선사 편찬의 목적은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조상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춰내고 과장하여 피해의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항상 세력 있는 나라에 지배당했고 독자적인 역사는 없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지배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가장 크게 왜곡시킨 부분이 바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이 아니라 신라 시대부터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선 총독부는 단군 왕조 역사가 기록된 상고사 서적 20여만 권을 압수하여 불태웠습니다. 여러분은 단군 할아버지가 총 47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군 왕검이 1대 단군의 이름이고 47대 고열가 단군까지 2096년 동안 이어진 단군 왕조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회가 삭제한 우리의 상고사입니다. 우리가 단군의 역사를 그저 신화로만 받아들이도록 단군이 설화 형식으로 기록된 삼국유사 같은 기록만 남겨놓고 그 외의 모든 역사 기록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1945년 조선은 독립을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였고 친일파들을 청산하지도 못했듯이 일제강점기 민족의 뇌에 뿌리 깊게 심어진 왜곡된 역사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역사를 교육받을 때 우리 민족이 천여 회의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배웠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1000번이나 되는 침략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엄연히 고조선, 고구려, 발해 같은 영토 확장의 역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우리 역사의 이미지는 당파 싸움, 부패한 관리, 외침 앞에 무기력한 모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무의식 속에 이런 인식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재개관하면서 전시한 우리나라의 공식 연표에서 고조선이 누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와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학원 등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고조선 표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고조선이 역사로 인정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2007년 들어서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고조선이 신화가 아닌 역사로 표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독립이 된 후 62년이 지나서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국학원을 비롯한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대 국경일을 제정했습니다. 지금의 3.1절인 독립선언일과 지금의 개천절인 건국기원절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 국경일을 포함하여 한글날, 광복절, 제헌절까지 5개의 국경일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경일이 다 중요하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 이념을 선포한 개천절의 의미가 그 어느 국경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에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개천절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일각에서는 일부 종교인들이 단군을 종교적인 상징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단군은 종교와 이념을 넘어선 우리 민족의 국조이고 홍익인간의 정신 역시 모든 학문과 철학을 품어안는 큰 마음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만 새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부터는 개천절 행사에 꼭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고 되찾는 과정에서는 연구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논쟁거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국뽕이니 국수주의니 하는 말을 듣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되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DNA 속에 어떤 정신이 흐르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UN 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5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을 넘어서는 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석학인 기이 소르망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들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 모든 이미지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 지금은 한국을 그 자체로 하나의 문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가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빈부격차, 팬데믹. 세계가 처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위치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위기 앞에 한민족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 평화의 정신으로 지구를 경영하는 것.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간의 본성을 바탕에 둔 휴먼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 이것이 홍익인간 정신의 21세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홍익 정신이 인류 앞에 새롭게 부활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전 세계에 외치는 BTS의 목소리를 통해서 목숨을 건 경쟁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민족의 영혼 속에 깊이 꿈틀대고 있는 인류와 생명에 대한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개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학원은 BTS 대학으로 유명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총장이신 이승헌 총장님의 제안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고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교육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매년 개천절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지켜왔고 천안과 제주 두 곳에 단군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어서 원하시면 언제든 방문하셔서 홍익정신의 뿌리를 느끼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주는 특히 천손의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평화의 섬입니다. 더 많은 제주도민들과 여행객들이 역사문화공원에 오셔서 내 안의 하늘을 만나시고 우리의 뿌리 정신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제주에서부터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